안녕하세요. 붓세랑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햄릿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전작가 기행으로 윌리엄 섹스피어에 대해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햄릿은 세계 대문호인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 첫 번째 쓰여진 작품으로서 1599년에서 1601년 사이에 쓰여졌고요. 섹스피어의 작품들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면서요. 또한 책뿐만 아니라 영화, 연극, 그리고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연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햄릿은요, 12세기 덴마크 왕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요, 등장하는 인물들은 르네상스의 영국인들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죠. 이 작품은 사실 어느 한 시대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햄릿을 통해 보여주는 삶과 죽음, 정의와 불의, 진실과 허구라는 문제 속의 갈등은 우리들 중 어느 누구라도 오늘날에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요. 다시 한번 햄릿을 통해 그러한 인간의 내면의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햄릿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어느 날 밤 덴마크의 엘시노성을 지키던 보초병들이 한 유령을 보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데요. 그 유령의 모습은 다름 아닌 2달 전에 돌아가신 햄릿 왕자의 아버지인 선왕을 닮은 유령이었죠. 당시 햄릿은 학업 중이었던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선왕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와 아버지 선왕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곧 그의 작은 아버지, 즉 선왕의 동생인 클로디우스와 햄릿의 어머니인 거투르드와의 한 달 만에 치러진 결혼의 충격으로 덴마크로 돌아오는데요. 이에 햄릿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마음이 매우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유령을 보았다는 소식이 호레이쇼를 통해 햄릿에게 전해지게 되고요. 햄릿은 그 유령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석연치 않은 죽음에 대한 의문의 답을 뜻밖의 유령을 통해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죽게 된 것은 동생 클로디우스가 잠든 사이에 귀에 독약을 넣어 살해된 것이라고 하며 그 살해당한 경위와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햄릿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선왕의 죽음이 다름 아닌 숙부와 자신의 어머니 두 사람의 모략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 햄릿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요. 이에 햄릿은 복수를 결심하지만요. 한편으로는 햄릿 자신이 들은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클로디우스와 거투르드는 침울에 빠져있던 햄릿의 마음을 풀기 위해 갖가지 말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햄릿은 숙부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모의해 죽인 이들이 바로 자신의 가족인 숙부와 친어머니였으니 햄릿이 받았을 법한 마음의 상처와 내면의 고통은 과히 짐작할 만한데요. 그래서 복수는 결심했어도 당장 실행에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때 햄릿의 마음의 갈등을 작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텍스트의 내용을 인용하자면요. 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성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마음속으로 견디는 것이 더 고귀한 일이냐? 아니면 고해의 바다에 맞서 끝까지 대적하여 끝장을 내는 것이 더 고귀한 일이냐? 이 문장은 햄릿의 내면의 갈등을 표현한 명대사로서 잘 알려져 있죠. 한편 햄릿은 플로니우스 귀족의 딸인 오피리아에게 호감을 갖는데요. 그녀의 아버지 플로니우스와 오빠 레어티스는 왕자에게 함부로 마음을 주지 말라고 오피리아에게 경고를 하죠. 그리고는 레어티스는 프랑스로 떠나게 됩니다. 햄릿은 일부러 미친 척을 하여 클로디우스와 거투르드의 근심을 사게 되고요. 플로니우스는 햄릿 왕자가 자신의 딸 오피리아를 너무 사랑해서 이성을 잃은 나머지 미친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되죠. 그 후 얼마가 지나 햄릿은 한 극단을 섭외해 배우들로 하여금 클로니우스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장면을 연극에 포함해서 공연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요. 그 공연을 클로디우스와 거투르드 앞에서 공연하도록 만듭니다.
연극을 관람한 클로디우스 본왕은요, 크게 놀라면서 분을 바라며 공연장을 나가 버리고요. 햄릿은 숙부의 죄에 대한 확신성을 가름하게 됩니다. 왕은 햄릿을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햄릿을 영국으로 보낼 결심을 하는 동시에 플로니우스를 시켜 햄릿과 왕비의 대화를 엿듣게 하죠. 커튼 뒤에서 햄릿과 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플로니우스는요, 햄릿이 숙부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해서 햄릿이 휘두른 칼에 플로니우스는 목숨을 거두게 되고요. 숙부와 재혼한 어머니를 비난하던 햄릿의 말에 거투르드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왕은 햄릿을 영국의 사신으로 파견하는 동시에 그가 가는 길에 밀서를 보내 햄릿이 영국에 도착하는 즉시 살해해 버리라는 지시를 하고 말죠. 하지만 햄릿은 그의 음모를 눈치채게 되고요. 햄릿을 실은 배는 영국으로 향했으나 해적에게 붙들리게 되어 포로가 되어 다시 덴마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오피리아는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미치고 말고요. 프랑스에 가 있었던 레어티스는 그의 아버지가 햄릿의 손에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복수심에 불타 돌아오게 됩니다. 복수심에 돌아온 레어티스에게 본왕 클로디우스는 모든 것이 햄릿 때문이라고 부추기는데요. 클로디우스는 레어티스에게 복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며 아무도 모르게 칼날에 독을 묻힌 후 검술 시합을 열어줄 터이니 칼로 햄릿을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거투르드가 들어와 오피리아가 물에 빠져 죽은 사실을 알리게 되죠. 클로디우스는 햄릿을 제거하기 위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레어티스와 햄릿이 검술 시합을 벌이는 동안 햄릿이 마실 음료수에 미리 독을 타놓는데요. 그 음료수는 공교롭게도 왕비 거투르드가 마시게 되어 쓰러지고 맙니다. 햄릿과 레어티스가 계속해서 결투를 하던 도중 독이 묻은 칼이 햄릿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요. 레어티스는 햄릿에게 치명상을 입히나 자신도 칼에 찔려 독이 퍼지자 왕의 모든 계략임을 알게 되고 햄릿과 화해를 합니다. 눈앞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햄릿은 광분해서 결국 왕을 죽이고요. 칼에 찔린 햄릿과 레어티스 모두 독이 퍼지는 상황 가운데 노르웨이 군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안 햄릿은요, 노르웨이 왕자 포틴브라스에게 덴마크의 왕위를 넘길 것을 호레이쇼에게 유언을 남기며 생을 마감하면서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햄릿은요, 당시 영국의 르네상스를 반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교적으로는 작품 속의 캐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어우러진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1막 시작에서 유령이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은 채 연옥을 떠돌다 지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햄릿의 친구 호레이쇼, 로젠크란츠, 길던스턴과 함께 공부했다는 사실, 또한 친구들이 유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옥에서 악마가 보낸 악령으로 여기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개신교 영향권 아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에 햄릿의 복수가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복수에 대한 우유부단함이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닌 햄릿이 진실을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려는 모습이 엿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햄릿은 끊임없이 인간의 거짓과 진실, 삶과 죽음, 정의와 불의 등의 문제들을 꺼집어내면서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햄릿의 정신적 고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을 다스리던 시대로서 투더 왕조의 화려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었던 때였고요. 앞서 갔던 영국의 왕들의 삶을 통해 왕권에 대한 분쟁과 다툼이 집안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사건 사고 속에서요, 어쩌면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이야기들은 그리 낯설지 않았던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햄릿을 리뷰해 보면서요,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과 정의를 따를 것인가 불의의 편에 설 것인가, 거짓과 진실에 대한 갈등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졌던 과제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하나의 복수극으로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는 단순한 스토리가 아닌 햄릿이라는 한 인간이 자신에게 처해진 운명 앞에서 더러운 권력과 탐욕에 맞서 싸우면서요. 거짓되고 허구적인 삶에 대항해 진실을 끝까지 밝히려고 애를 썼던 그의 모습은 인간이 지켜나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섹스피어의 작품 속의 햄릿은 극중에서는 죽었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속에 살아있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전해지며 사랑받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직도 완독을 못하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